우리가 미래 교육하면 AI나 환경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서 교육이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초학력처럼 내부적으로 안고 있었던 오래된 난제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어가는 미래 교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움이 느린 학생도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학습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 격차 심화되었나라고 물어봤을 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다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20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 한 10% 내외로 중위권과 하위권이 떨어졌었는데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 저 학생들이 과연 1년을 넘게 학교를 안 나왔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성적이 안 떨어졌다. 그럼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럼 학교 없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교 수업이 절실한 학생들은 저 학생들이었구나. 그리고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든 사교육이든 다른 도움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했지만 저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의 존재 이유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기초학력 미달이나 아니면 그 바로 윗등급이 기초학력 등급이거든요. 그것을 합쳤을 때 중3교실 3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학급당 국어가 7, 8명, 수학은 좀 더 많죠. 12, 13명, 영어가 10에서 11명. 그래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학생들은 지금 수업을 좀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있는 형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실에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을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를 가르치다 보면 그 가운데 그룹 평균에 두고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럼 사실 그 왼쪽에 있는 그 학생들의 못 따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졸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데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규모는 전체 학생의 1.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보통 10% 내외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법률을 보면 특수교육법에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요구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학습 장애가 40%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습 장애 학생은 1.5%거든요. 특수교육 대상이 전체 학생의 1.4%, 거기서 학습 장애 학생은 1.5%면 거의 10,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으로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 학생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행정의 문구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이에요. 근데 정말 진심이 있느냐를 보고 싶으면 우리가 예산과 법으로 이게 뒷받침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 방안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8천억이 투입이 되고요. 그동안 말이 많았던 기초학력 보장법 드디어 제정이 됐죠. 그래서 내년 3월 25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이나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 나오는 주요한 교육 정책이 앞으로 4년간의 향방을 가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기초학력이 인기 있는 정책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기회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이게 돈도 들어오고 법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제대로 정책이 한 단계 올라섰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을 보면 그동안 뭐 기초학력 대상자, 뭐 부지나 배움이 느린 학생 여러 용어가 있었는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용어가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이 학생들을 다 구제해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지원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학자들 간의 학력, 기초학력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요. 일단 법에서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일단 정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많은 교육 정책을 만들지만 그것이 교실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받아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필요한 지원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해당 전문성을 갖춘 교사,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재,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나 회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돈과 관련이 되죠. 특히 정규 교사를 확보하는 건 굉장히 많은 난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 항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학생은 일반 교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가지고 법적으로 주어진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상위 그룹인 영재 학생들에게는 그 영재 교육을 받은 담당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목고도 아예 별도로 교육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있고 별도 시간이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비유한다면 일반 학생들은 외래 진료면 되는 학생, 그 영재 교육은 영양제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했을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과 교재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같이 공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 기간이 충분하냐, 그리고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지금은 거의 임시직이나 계약직이에요. 정규 교원이 잘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입원실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0년, 21년에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과 충북, 경상, 울산 이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기초학력 부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국어 수학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도 2020년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특히 그 전에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돼서는 보통 다른 시도에서 2019년, 20년 그 정도부터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대전은 2017년부터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 연수 과정을 운영해서 이미 500명이 넘는 교원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프로그램 성과와 관련돼서 난독증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학 교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넓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희 학교가 저 중에서 연구학교도 아니고 두드림 학교랑 온라인 튜터만 하고 있거든요. 담당 교원에 제가 지난 한 6, 7개월간의 공문을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계속 넘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총 56건의 기한을 저분이 5학년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저 업무만 맡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다른 업무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넓게 얕게 많이 했을 경우에 학교는 사실 교사가 더 전문가인데 교사는 행정 역량이 올라가고요. 그 투입한 외부 인력의 전문성은 올라가는데 그분은 내년도에 계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이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그 담당 교사의 오히려 학생 지도 시간은 줄어드는 형태가 지금 현재 사업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정책의 어떤 실적을 평가하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10,000원씩 10,000명에게 주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환자 1,000만 원씩 10명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관련 동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서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는데요. 코로나19가 교육계에 만들어준 2022년 기초학력 정책을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